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르신 10분 중 4분은 매달 병원비로 100만 원 넘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은 사실 안 써도 될 돈이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편하게 앉으셔서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 쓰신 돈의 반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나이 들면 병원이 집이야. 약 먹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많아. 맞습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은 40대 사람들보다 병원을 3배 이상 더 자주 가십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과 적게 나오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올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24명이 65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사람 4명만 지나가도 그중 1명은 어르신이라는 거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래요. 일본보다도 빠르대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늙으면 뭐가 문제냐? 당연히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비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나라에서 경제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의료비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원 가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 한 번 가면 나오는 돈 자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전에는 피검사 한 번 하는데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0원, 30,000원씩 해요. 약값도 그렇고 병원 장비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 인건비도 그렇고 전부 다 올랐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받으시는 치료는 더 비싸졌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순한 감기 하나도 젊은 사람처럼 후딱 낫지 않잖아요. 입원도 길어지고 검사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거 아시죠? 이런 병들은 한 번 생기면 평생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이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생겨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돈을 확인하는 나라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보고서를 보니까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병원을 40대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가신대요. 그러니까 검사비, 약값, 입원비가 계속 나가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요즘 75살 넘으신 분들이 전체 의료비의 절반 넘게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가 되면 간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번 입원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볼까요? 첫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둘째, 병원비 자체가 비싸졌어요. 셋째, 만성질환이 많아요. 넷째, 특히 75 넘으면 여러 병이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병원비가 폭탄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개인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 재정도 흔들리고 가족들 생활비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병원 안 가시는 어르신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게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지고 더 큰 돈이 나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세요.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약 사는 돈보다 훨씬 효과 좋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에이, 나 안 아픈데 뭐하러 병원 가?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당뇨병 아시죠? 요즘 정말 흔한 병인데요. 이게 초기에 발견하면 약값이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몇 년 방치하다가 합병증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약값만 10만 원 넘어갑니다. 거기다 눈도 나빠지고 발도 저리고 신장까지 나빠지면 투석해야 하는데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검진받기 귀찮다는 생각이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의 병원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거 꼭 받으세요. 귀찮아도 받으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통장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이제 식사 얘기 좀 해볼게요.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어지시죠? 그래서 대충 김치에 밥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노년에는 식사 한 끼가 약 10알보다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소금 많이 드시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혈압약 드셔야 하죠. 단백질 안 드시면 근육 빠져요.
그럼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병원 입원하게 되죠. 야채 안 드시면 변비 생기고 그것도 약 드셔야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소금 적게 먹고 고기나 생선이나 콩으로 단백질 챙기고 야채랑 잡곡밥 드시면요. 병원 갈 일이 확 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매일 30분 이상 걷는 어르신들은 의료비가 20%나 적게 나온대요. 20%면 1년에 100만 원 쓰시는 분이 8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해도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매일 좀 걸으시면 그게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세 번째, 병원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큰 병원이 더 좋겠지 하고 대학병원만 가시는데요. 사실 모든 병이 큰 병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감기, 소화불량, 가벼운 통증 같은 거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 가셔도 돼요. 거기가 훨씬 싸거든요. 대학병원 가면 초진료만 10,000원 넘게 내야 하는데 동네 의원은 몇천 원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노인 외래 정액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65살 넘으시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실 때 본인 부담금이 아주 적게 나오는 제도예요. 1,500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이거 진짜 좋은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의원도 활용하세요. 침 맞고 물리치료 받는 것도 건강보험 되거든요. 관절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은 한의원 가시면 약 안 먹어도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제도 꼭 알아두세요. 건강보험 감면제도 있어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병원비를 깎아줘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요양사 선생님 보내주고 용품도 지원해주는 제도 있어요.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60살 넘으신 분들 중에 절반만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신데요. 절반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워요, 진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곧 돈입니다. 동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병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꼭 지키셔야 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움직이세요. 걷기만 해도 병원비가 줄어든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에 6,000걸음 이상 걷는 어르신들이 그보다 적게 걷는 분들보다 병원 입원할 확률이 25%나 낮다고 발표했어요. 6,000걸음이 얼마냐?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도는 정도예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저녁 먹고 한 바퀴.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걷기만 잘해도 혈압이 떨어져요. 당 수치도 떨어져요.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붙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약 한 알이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 그래요. 근데 걷기는 해요. 공짜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걷기가 최고의 약이라고요. 물론 무릎 아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수영장 가서 물속에서 걸으세요. 무릎에 물이 안 가요. 아니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돼요. TV 보시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요. 79살인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비 오나 눈 오나 가세요. 근데 그분이 먹는 약이 딱 2개예요. 혈압약 하나, 영양제 하나. 다른 또래분들은 5개, 6개씩 드시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매일 걷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두 번째, 마음 건강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다들 어디 아프고 배우자는 먼저 가시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마음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몸도 진짜 아파져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경고했어요. 노년 우울증이 치매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까지 높인다고요. 외로우면 밥도 안 먹게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병원 자주 가게 돼요. 왜냐면 말 상대가 없으니까 병원 가서라도 사람 얼굴 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간호사님이랑 얘기하고 약사님이랑 얘기하고 그게 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병원 자주 가면 약도 많이 먹게 되고 약 많이 먹으면 부작용도 생기고 그럼 또 병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 만나서 차 한잔 하세요. 경로당 가세요.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다니세요. 그게 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병원 한 번을 막아요.
진짜예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요. 작년에 배우자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나가지도 않으시고 우울증 약 먹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손녀가 매일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셨는지 확인하고 밥 드셨는지 물어보고 오늘 뭐 하실 거냐 물어보고. 그게 3개월쯤 됐을 때 할아버지가 스스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화투도 치시고 같이 밥도 먹으시고. 그렇게 6개월 지나니까 우울증 약을 끊으셨대요.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뭐가 그분을 치료한 거예요? 약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관심이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외롭다고 느껴지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전화하세요. 자식한테 전화하세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나 심심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가족의 역할입니다. 이건 특히 자식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 건강은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병원비로 고민하실 때 괜찮아요. 다들 그렇죠. 이런 말보다는 어디 불편하신지 같이 챙겨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큰 힘이 돼요. 같이 병원 가드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 같이 듣고 약은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해드리고 검진 날짜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게 효도예요. 그리고 부모님 식사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가끔 같이 밥 먹고 냉장고에 뭐 있는지 확인해드리고 이게 나중에 병원비 100만원, 200만원 아끼는 길이에요. 부모님이 외로워하시면 자주 연락드리세요. 하루 5분이면 돼요. 엄마 밥 먹었어요? 아빠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다녀오셨어요? 이런 전화 한 통이 부모님 마음을 채워드려요. 가족이 함께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게 노년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짜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돈 아끼는 길입니다. 둘째,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매일 걸으세요.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셋째, 동네 의원 잘 활용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제도 꼭 알아보세요. 넷째, 매일 걷기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세요. 외로움이 병을 만듭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기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병원비가 든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어딘가 아프고 병원 가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100만원 쓸 거 5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약 5개 먹을 거 3개로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 아니겠어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꾸준히 건강을 챙기면 병원 대신 산책길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약 대신 따뜻한 밥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건강해야 손주들도 볼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모레는 자식한테 연락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동주민센터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통장도 지켜지고 건강도 지켜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어서 누리는 평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잖아요. 그 평화를 지키는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들이에요. 매일 걷고 잘 먹고 사람 만나고 정기검진 받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사시는 그 모습.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내일도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